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FOMC 이후 이 하락이 좀 과도했던 걸까요? 하루 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둔화된 고용 지표가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발표였습니다. 먼저 애플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2.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매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은 지금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 상회했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게 되면서 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5%의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좋은 흐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장 초반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정도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장 초반 출발합니다. 2,5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2.16% 고점 탄력 높여가고 있습니다. 8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자동차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 현대차와 기아가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오토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매크로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저PBR 관련주 찾기에 좀 바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 좀 가능한 여유가 있는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가 딱 들어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 모두 수출이 좀 증가했고요. 실적도 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피니언은 2030년 이후에 글로벌 완성차 1위가 현대차가 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주목해봤던 자동차 부품주 성호하이텍 어제 정말 잘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장이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물반 고기반 시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시장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물반 고기반. 저는 올해 시장은 분명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또다시 제주반도체처럼 780%가 올라간 종목 한 5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50% 이상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수두룩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1년에 제가 종목을 한 200개 정도 추천하는 것 같아요. 200개 정도. 그 200개 중에서 50% 올라가는 거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전체 2,000개로 따졌을 때도 한 500개 정도는 나올 거다. 전체 시장에서 5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은 500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만큼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장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은 수요일이라까지도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노란톡방에서.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수요일 날에 검은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코스닥 종목들 막 급락하길래 이거는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주워 담아야 된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계속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도 알 거고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사세요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 아닙니다.
아니다 싶을 때에서는 그냥 다 던져버려라. 뭘 주식을 갖고 있냐. 다 손절해버려라. 현금화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이 안 좋을 때는 2022년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100번 정도 얘기했어요. 뭐 매달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다. 장이 분명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굉장히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 자, 지수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5일선 돌파가 나왔고요. 자, 코스피 어제 1.8% 강세,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올해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처음 보는 거고 작년 11월 달 한번 있기는 있지만 여기 11월 때 있었지만 이렇게 강한 흐름들 여러분 처음 봤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도 장난 아니죠. 지금 자, IT 부품주 안 죽는다 그랬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라고. 지금 TSE 10% 폭등하고 머니골딩스 11% 폭등하고 오스템, 오로스 테크놀로지 7% 급등하고 YC캠 뭐 6%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5% 올라가고 뭐 걔네들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뭐 테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동차 부품주 움직일 거다. 강하게 움직일 거다. 한 번 더 시그널을 더 줬습니다. 표어 종목으로 종목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동차 부품주를 사라. 어제 힌트까지 드렸어요. 오늘 서현이야 완전 폭등하죠. 성우하이텍도 폭등을 하지만 그리고 불기둥 레이더에서 테마주들 그런 것들 줬던 것들 지금 잘 가요. 더 좋은 비즈공 14% 폭등하고요. HLB, 테라퓨틱스 이거 지난주에 드렸던 건데 이미 벌써 어제까지 50몇 프로 수익이었는데 지금 12% 더 올라갔으니까 한 7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인성정보 8% 이것도 누가 물어보길래 이것도 지지난주인가 이거 또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모양이나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 자, 더존 비주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더존 비주오 이렇게 생겼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넘어갈 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61%네, 70%가 아니고.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폭등하고 있고 TSE 빠졌다가 오늘 급등하는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지금 잘 움직이고 뭐 카카오뱅크도 5% 올라가네요. 그리고 어제는 GS, SK뿐만 아니라 이제 지주사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를 이탈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이 좋대, 미국 시장이 좋대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떨어질 때가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야, 한국 시장 되게 많이 올라간대. 마치 막 비트코인이 1,000만 원짜리가 1억 간대 갖고 막 10배 올라가 갖고 막 다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환장을 합니다. 1,000만 원 비트코인 1,000만 원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도. 뭐 1,000만 원 갔다가 또 500만 원 내려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가 1억 가고 1억에서 이제 2억 간다는 얘기 나오면 이제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광란의 질주로 고점에서 따라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대. 미국 시장이 더 좋아. 이때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떨어지겠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야, 한국 시장도 좋대. 야, 한국 시장 해볼까라고 이제 들어오면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저는 올해 장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3,000 볼 겁니다. 이거 금방 가잖아요. 뭐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맨날 뭐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막 우리나라 시장 2,000 깨진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느덧 2,600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지금 현대차, 기아차 날아다니는 거 봐봐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시장 틀려본 거 5번도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해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되게 잘 맞춰요. 저는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18년 동안 5번 이상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재작년도 안 틀렸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현금화 다 시켜놨거든. 어쨌든 현대차 지금 강하게 올라가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간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 하락장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기아차. 기아도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이미 어제 뚫어놓고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락장에서 이런 흐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디 이렇게 나옵니까? 하락장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오늘은 뭐 2차 전지도 지금 반등 주고 있고 뭐 자동차 업종도 강하지만 뭐 웬만한 업종들이 지금 다 반등을 주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반등 주고 있고 뭐 등등 다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서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다 지금 반등 주고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 지금 너무 좋은 매매 시장이고요. 언제까지 좋아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좋아졌대 다시 들어와 볼까? 그러면 좀 긴장하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다 떠나가고 이제 한국 시장이 의미가 없다. 이제 이쪽 이탈하자.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계속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미끼를 껴놓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세력들이 개인들이 들어오게끔 계속 이제 미끼를 껴놓고 계속 꼬셔야죠. 안 그러면 여기 다 떠나면은 그 남아있는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어쨌든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시장은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 잘 가고 있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우리 진짜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들 지금 자리서부터 좀 옥석가리기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세종공업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세종공업입니다. 어제 성우하이텍 표적 종목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정말 잘 갔습니다. 그렇다면 세종공업은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2.7% 정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움직이고요. 6,02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세종공업은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자, 세종공업 사실 뭐 서현이아라든지 다른 종목도 추천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걔네들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 더 갑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올라가지 못한 게 지금 세종공업이기 때문에 세종공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세종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 좋아요. 그동안 일단 조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일단 한몫을 하는 건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저 PBR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현대는 여전히 1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좋다라는 건 기사가 최근에도 다시 나왔으니까 뭐 실적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죠 또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한 이후에서 앞으로도 시장이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현대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일단은 현대입니다. 무슨 로보틱스 뭐 회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그 회사였거든요.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겠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생활이 없대요. 그렇죠. 신혼부부들 보면은 아이가 키울 때 자기 생활이 없답니다. 애를 키우는데 씻겨야죠, 돌봐야죠, 젖 먹여야죠, 밥 먹여야죠, 놀아줘야 되죠. 일을 갔다 오면 그게 다 생활이잖아요. 근데 로봇이 그걸 대신할 수 있다면 일단 씻기는 거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백종원 로봇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리해주는 거, 설거지하는 그 로봇만 생각했는데 아기를 돌봐주는 로봇 전 나온다고 봅니다. 아기를 돌봐주고 그다음에 뭐 등등 하여튼간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면 로봇은 이제 필수가 되겠죠. 인간의 그 행복 지수 중에 자기 생활과 자기가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를 좀 돌봐줄 수 있거나 씻겨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직은 기술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로봇도 굉장히 안전한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가 딱딱한 로봇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들어진 로봇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제 아기 돌봄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대는 어쨌든 로봇 기업입니다. PBR 1 이하 너무 싸죠. 나중에 PBR 20배. 지금 위치에서 시가총액 20배 더 늘어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라 그러면 뭐 그런 기술들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하고 있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그게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거기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그런 로봇을 전 세계에 판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어딘가가 이제 그런 로봇들을 이제 나중에 팔겠죠. 일단은 테슬라가 그런 로봇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 부품만, 지금은 자동차 부품 위주로만 이제 판매를 하지만, 왜냐면 뭐 현대하고 같이 잘 협력 관계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서는 뭐 로봇 기업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로봇 기업들은 따로 있을 거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도 하나의 기계덩이고 로봇도 기계고, 뭐 조금 분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들이 미래가 짱짱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대차도 마찬가지 모두 다 지금 다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닥 최근에 많이 못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가잖아요. 서현이와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정거조 돌파하고 폭등하고, 성호하이텍도 급등하고, 그럼 세종공업도 급등 따라가야 되겠죠. 어제도 많이 못 갔어요. 어제 세종공업 5%로 끝났습니다. 어제 성호하이텍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렇게 끝났는데 못 갔기 때문에, 자,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세종공업이고요. 잠시 후에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해서요. 잠시 좀 짚고 가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1%, 매출은 17.6%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컨콜 진행 중인데 네이버가 치지직 출시 1개월 만에 이용자 130만 명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5.4% 정도의 상승률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세종공업의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2일 솔트룩스는 31,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3.8%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3일과 24일은 GSE 각각 4,100원과 3,800원 언급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3.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5일 PSK는 21,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월 26일 대성에너지 9,260원에 접근해봤고요. 7.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그리고 30일 중앙에너비스 각각 18,800원, 18,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수익권 보합이었습니다. 1월 31일 퍼스텍은 3,260원에 접근해봤고요. 0.3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성우하이텍 8,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07.8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봤던 종목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지고 가는지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월, 화, 수, 뭐 지난주도 급락 계속 종목도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빠졌냐면 코스닥 종목들이 마이너스 40%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30%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코로나 때도 단기간에 마이너스 60% 떨어지고 종목들이 300%, 500%, 1000%간 거거든요. 단기간에 마이너스 60%, 50% 떨어지면 전 종목이, 그러니까 한 종목만 떨어지면 의미가 없고 전 종목이 40%, 50%, 60% 떨어지면 그게 물반 고기반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장보다 더 좋은 장이 어느 시장이냐. 낙폭과대 인식이 모두 다 팽배하게 나올 정도로 이 종목들이 엄청 싸다. 예를 들어서 뭐 당근 하나의 가격을 100만 원에 사면 그거는 진짜 딱 혼나기 제일 좋죠. 그래서 당근을 100만 원 살 게 아니고 당근이 10원에 팔면 그건 뭐 비료값도 안 나와요. 당근 하나에 10원에 팔면. 그러니까 되게 싼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들이 그렇게 싸게 내려왔다라는 인식이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종목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도 시장이에요. 어쨌든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이 도래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뤘던 종목 중앙에너비스 미도달 됐었어요. 자, 화요일부터 갑니다. 화요일 날은 들어왔거든요. 중앙에너비스. 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얘도 거래는 실려 있고. 근데 아직 움직임이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20%, 30% 올라갑니다. 제가 뭐 5%, 10%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20%, 30%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가 정신 차렸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안 돼 있고 지금도 이렇게 돼 있다. 계속 떨어지고 있거나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잠자고 있으면 뭐 언젠가는 가겠죠. 시장 올라가면 가겠죠. 이런 얘기하고 맞는데 지금은 각도를 세웠죠. 코스피가. 코스닥도 따라가겠다고 오늘 양봉 나오죠. 그럼 이제 바닥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중앙에너비스도 잘 갖고 있으세요. 잘 갖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20%, 30% 내지는 이 정도 좀 돌파할 때가 되면 알아서 돌파를 해줄 겁니다. 트럼프 관련주예요. 트럼프 대선 테마니까 에너지 관련주, LNG 가스 이쪽이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대선, 경선 이제 미국 11월 달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슈가 한번 튀게 되면 이 가격에서 못 만나 봅니다. 점 상한가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갑자기 트럼프 입에서 LNG 가스 자국 기업에다가 힘 실어주겠다 내지는 하여튼 그런 얘기 뭔가 하나 나오게 되면 에너지 뭐 기후협약 또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탈퇴하고 뭐하고 했던 과거의 흐름을 봐서는 트럼프는 그럴 또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잘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수요일 날 퍼스텍. 이것도 완전 바닥 주고 3,300원 요 이하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수익을 또 주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얘도 바닥이니까 뭐 안전해요. 시장 급락하고 떨어져도 꼼짝도 안 하고 안 떨어지는 그런 종목. 최근 종목들 막 30%, 40% 박살나도 하나도 안 떨어지는 그런 안전한 종목이고 갈 때가 되면 다시 3,500원, 3,700원 올라갈 일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그냥 잘 보유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과거에 트럼프 그러니까 2020년도 그 기사들 많이 보면 IT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엮였었던 게 IT하고 에너지 기업들, LNG 가스 이런 쪽들하고 그 다음에 방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슈는 그때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갔죠. 그 당시는 그런 애들이 많이 갔는데 올해는 트럼프 쪽에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차트나 거래량 봐서는. 방산주도 트럼프 관련주로 예전에 엮였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 2월 1일 어제죠. 사실 성우하이텍 제가 최근에 이거 2번인가 3번인가 추천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조금 높은데 가격이 들어가서 수익이 약 20%밖에 나질 않았는데 싸게 들어갔었으면 20%가 아니었을 거죠. 싸게 들어갔었으면 한 30%까지 수익 났었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참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자, 시장이 다시 또 반등 주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얘도 꼼지락 거리는데 만약에 이거 물려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장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얘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는 바닥 종목들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공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거 찾으랬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다 떨어진 거. 깨지면 안 돼요. 깨지지 말고 올라가 놓고 다 떨어져고 전저점 지지하고 있는 거. 그런 게 큰 수익을 내는 종목입니다. 이 얘기는 2주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런 애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HLB 바이오스텝. 아침 방송에서는 요거를 얘기했지만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HLB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HLB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얘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는 8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그냥 쏘는 종목을 위주로 추천하는 거고 그러니까 급등주 위주로 추천하는 거고 여기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좀 지루하긴 하지만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러니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렇게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는데 일단 성향이 틀려요. 달리는 말이냐 아직 달리기 전에 쉬고 있는 말이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쉬고 있는 말은 안 움직이니까 아주 지루하고 재미는 없지만 급락이 없고 달리는 말은 사자마자 아주 초급등 아까 HLB 테라피틱스처럼 82% 추천한 지 지금 2주도 안 됐거든요. 82% 날아다니지만 단점은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게 단점이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HLB 요것도 이제 다시 올라가죠. 43% 수익 났는데 더 가져가도 됩니다. 장이 지금 매매하기 또다시 되게 좋은 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분위기를 잡아줄 텐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주구장창 여기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마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박살났던 시장이 여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여기서 지수 3천 가고 4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잘해야 돼요. 매매를. 타이밍을 잘 보고 저점에 잘 사서 고점에 잘 팔고 그걸 잘해야지 또 고점에서 또 이제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 포기하고 안 들어와 그랬으면 고점에서 차라리 안 하면 돼요. 계속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괜히 또 많이 올라갔다고 또 그거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그러면 또 최근에 고점 대비 40% 빠지지 또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깨지는 방법은 자 이거 상승장이죠. 상승 트렌드입니다. 깨지는 방법은 고점에서만 사면 깨져요. 그게 깨지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고점에 샀으면 그냥 냅두든가. 그러면 올라오는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최저점에서 던져버리고 종목들 100% 올라간 다음에 따라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40% 떨어졌다고 던져버리고 이러면 상승장에서도 깡통을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종목들이 30, 40% 박살이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 올라가면 파세요. 또 30, 40% 박살 나면 또 사세요. 또 100% 올라가면 파세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연한 걸 못하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우리나라 시장 폭등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은 거지. 매매입니다. 매매는 매수와 매도도 잘해야 돼요. 자, 다음은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한 번만 더 조정 세게 받았으면 이거는 주워 담았으면 또 13,000원에서 또 2만 원까지 57%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 2만 원만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저는 더 크게 간다 그랬죠. 10만 원까지 본다.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왜 갈 수 있느냐? 뭐 IT가 앞으로 10년 동안 좋을 거 가서. 그래서 10만 원까지 긴 플랜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년 뒤에 얘기하자고요. 10년 뒤에. 제가 전문가 생활 28주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얘기합시다. 10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지금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라고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많이 갔죠. 102%나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조정받았다가 또다시 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옆으로 또 횡보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조정을 세게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조정을 세게 받는다. 사면 됩니다. 그때는 사도 돼요. 조정을 세게 받으면 사도 되는데 조정을 세게 안 받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 올라가도록 보유자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 이거는 1월 4일 날에 3,290원에
그러니까 3,300원 이하에서 공략하니까 이때 당시 진짜로 수익을 주죠. 21.3%. 또 올라갈 겁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안전한 자리예요. 갈 때 되면 또 슉 하고 올라가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 이제 1월 5일 날에 추천했을 때 기준인데요. 19.6% 성우하이텍. 일단 종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돌파를 했고 지금 19.3% 수익이 났는데 절반은 파세요. 절반은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까지 가져가면 되냐면 지금 기아차 신고가 같고요. 현대차도 고가를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걔네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12,000원, 13,000원 이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 그림이 또다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못 해요. 이거 하려면 일단 지수 3,000 가야 됩니다. 지수 3,000 가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지수 3,000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 16,000원 넘어가고 18,000원, 2만 원 가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수 3,000은 무슨 지수 3,000. 말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여기도 못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꿈의 목표치라 생각하고 여기 돌파되기 전까지의 목표치는 성우하이텍은 한 12,000원, 13,000원 요 정도.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고점 돌파한 거니까 나중에 뭐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주로 갖고 나올 거고 조정받지 않고 계속 팡팡팡 치우가면 13,000원, 14,000원 뭐 요 정도 보고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산업. 자, 요 대성산업이 자, 몸에 살이 걸릴 정도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시장 급락할 때에서 오히려 거꾸로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는지 거꾸로 올라가는 효자 종목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고 수익을 은근슬쩍 10.5%를 줬는데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팔고 차라리 아까 봤었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성산업이니까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게 지금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성산업 그냥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15% 확 튈 때가 있어요. 그때 파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얘네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렇죠?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대성산업 수익 난 사람들은 싹 팔고 일로 교체를 하면 왜냐면 얘네들은 움직일 때 20%씩 잘 움직이니까 대성산업은 걔네들 20% 올라갈 때 2%밖에 안 올라가니까 지금은 교체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종공업으로 자, 오늘의 표육 종목 가겠습니다. 세종공업. 자, 6,100원대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날이었었으면은 성우하이텍처럼 싸게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방 고기 반장이 됐으니까 한번 쫓아가 봅니다. 자, 6,000 지금 80원이죠? 6,080원 지금 가격이랑 쫓아가시고 어차피 안전합니다.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정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얘도 돌파하게 될 거예요. 돌파하게 될 거고 차트도 바닥이죠. 이쁘죠. 차트도 바닥이고 얘는 저펀가? 자, 한번 저펀지만 한번 볼게요. 저 PBR인지만 볼게요. 현재가 얘도 저 PBR인데 0.4밖에 안 되네요. 얘도 코스피고요. 시가총액은 너무 작지만 근데 지금 움직이는 사실 저 PBR 관련주는 코스닥은 의미 없고 저렇게 지주사라든지 대형주 위주로의 지금 강세인데 근데 뭐 어떻습니까? 뭐 싸다라는 인식은 맞는 거죠.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 PBR이라는 게 별거 아니듯이 제가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그 가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냥 매각하거나 팔면 지금의 얘의 시총보다 두 배를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싼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어요. 근데 그 집을 1,000만 원에 팔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00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까? 그만큼 가치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도 팔고 침대도 팔고 장롱만 팔아도 뭐뭐뭐 팔아도 뭐 이런 것들을 팔아도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거를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인식 당연히 맞고요. 얘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서현이와도 정고점 돌파했죠. 애들이 한번 돌파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래도 실렸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럼 계속 가면 세종업도 따라가요.
얘도 따라가요. 얘도 이제 조만간에 종고 좀 돌파해서 이렇게 7,000원, 7,500원 일로 따라갈 종목인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7,500원만 가도 24% 수익인데 지금 종목들 바닥에 있는 거 싹 다 움직이는데 싸죠? 그래서 오늘 따라가러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세종공업 오늘의 표역 종목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과 매수가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은 세종공업이고요. 매수가 6,0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앞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특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함께 먼저 보실 텐데요. 5.9%, 6%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9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의 울산 공장에 이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특징도 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자동차 섹터의 훈풍을 함께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에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겠고 자, 이제 다음 주 또 설날이죠. 그렇죠? 다음 주 또 설날이고 설날 이후에 좋은 또 뭐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공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이 제 예상대로 지금 좋아졌고 제 계획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까 해서 지금 물반 고기반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 못하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좋아졌다라고 들어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왜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거냐?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또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도 그랬고 2010년도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반복되는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했던 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저렇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안 따라가나. 이게 벌써 지금 한 몇 개월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새로운 상황인데 그것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그래서 제가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짧게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1억 놓고 10억 벌 수 있는 시장이 왔다. 제가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정말로 그만큼 제가 좋아졌다라는 그 의미를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더 풀어드릴 테니까 저는 물반 고기반 시장이다라는 시장이 제일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상승장 필요 없어요. 물반 고기반장이 제일 좋은 장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럼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에코플라스틱. 자, 얘도 지금 잘 올라가네요. 뭐 오늘은 뭐 대부분 다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자동차 부품줄이 강하니까 올라오는데 5,700원. 그래 그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차트도 이쁘게 생겼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아직 거래량은 없지만 여기 저항대에서 이 거래량으로는 쉽게 돌파는 못하겠지만 돌파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좀 장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수익이 나면 그때서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퀄리타스 반도체를
44,000원에 샀는데 그때부터 내려가더라고요. 43,0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은 44,000원이요? 44,000원. 비중은요? 네.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는데. 20%. 그래, 20%로 보고 차트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정확하게 떨어질 자리에서 잘 떨어졌는데 떨어질 자리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계속 내려가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특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IT 섹터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데, 근데 또 얘는 또 신규주라서 걔네들하고 또 특성을 또 달리합니다. 얘는 2달 동안 바닥에서 두 달 만에 220%를 올라갔어요. 2달 동안에 220% 올라가는 정상적인 종목은 없고 신규주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2달 동안 이렇게 올라간 흐름은. 저쪽 방송에서 추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샀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추천한 적은 없지만 타 방송 보고 샀을 텐데 맞아요.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전문가들도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지 모르고 추천을 했겠죠. 왜냐면 강한 종목이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리니까. 근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단점이 올라갈 때는 또 50% 잘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50%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떨까요? 원상 회복은 될까요? 원상 회복은 되긴 되는데 220%나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거의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하락엔자 딱 내려온 거 보니까 이제는 좀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래요? 반등을 주는 시그널이 없어요. 네. 이렇게 반등을 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 하니까 세력들이 올리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보유가 맞겠고, 그다음에 IT 부품주들이 오늘 전부 다 일제히 다 가는 게 아니고 먼저 가는 애가 있고 늦게 가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이 가다 보면 얘도 반도체니까 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좀 높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좀 적당히 물렸으면은 그러니까 손실이 지금 한 30% 되잖아요. 네네. 손실이 한 10% 안쪽이라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그냥 바로 수익일 텐데 30%는 눈을 좀 오래 감고 있어야 돼요.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타기는 원래는 이 자리가 물타기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직 양봉도 안 나오고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산 것 같아서 세력들이 올리기 싫어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타기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 물타기 할 돈으로 지금 반도체주들 많이 빠진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 낸 다음에 나중에 움직임이 이걸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알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이거는 편하네요.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 계속 이거 그냥 털고 나올까 막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또 이렇게 또 빠졌어요. 30~40% 빠졌으니까 이것만 빠진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4.44%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6,120원 선 현재 지나갑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6,08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5% 정도 상승하면서 2,580
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약보합 수준,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다만 삼성전자 측은 수요 증가에 대비한 5공장이라서 메모리일지 파운드리일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면 중단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훈풍 받아가면서 1.6%, SK하이닉스는 1.5% 정도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기분 좋게 움직입니다. 8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알테오젠까지 오늘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HLB가 5%대 강한 상승세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불 켜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5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특별한 움직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고 길지 않게 얘기할 거예요. 시장이 얼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노란톡방에 들어와야지 제가 유튜브 링크 주소를 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제 얘기를 듣고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지르는 타이밍입니다. 강하게 지르는 타이밍이지 주식을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지금 찾아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릴 거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토스 관련주, 로봇, 원전, 게임, 반도체, 자동차, STO, 보안, HBM 관련주, 이거 다 웬만한 애들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그 장기에서 이제 외통수라고 있습니다. 외통수라고 있는데 그 외통수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올가먹고 완벽한 그 전략인 거죠. 얘가 일로 가도 나한테 당하고 일로 가도 이렇게 강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경우의 수를 둘 수 없는,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도 시장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딱 지금이 그겁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세종공업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외통수에 걸린 종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장 분위기에서는 얘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서현이아라든지 성우하이텍은 전고 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장이 좋아졌는데 어제는 성우하이텍.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오늘은 세종공업. 물론 서현이아가 더 좋기는 하지만 서현이아 많이 올라갔고 성우하이텍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딱 봐도 요게 못해도 7,000원, 잘 가면 8,000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지금 30% 먹을 수 있는 종목 뭘 찾겠습니까? 30% 먹을 수 있는 종목 찾으면 있겠죠. 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500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돼요. 외통수에 걸려 있는, 이거는 무조건 30%는 나오겠다 싶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지르는 거예요. 지금 장은. 뭐가 겁납니까? 우리나라 올라간 것도 없고 지금 코스피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크게 먹어주고 흔들겠죠. 또 시장을. 그러면 먹어주고 한 30% 먹고 팔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싸지면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외통수 걸리는 장이 또 나오면 또 들어가고, 시장 급락 안 나와요. 시장 이렇게 급락해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수 2,000 내려가고 폭락하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경제가 폭망을 하든 뭐가 난리가 나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돈으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수 2,000 깨지게 되면 개인들 지금 다 이탈했는데 개인들 돈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깨진다 그랬지만 그거는 그 개인에 속하는 일부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이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금은 작습니다. 푼돈밖에 되질 않아요. 이 시장의 큰 자금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세력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찾으세요. 지금 이건 못해도 지금 7,000원 가도 11%는 그냥 공짜로 나오는 거고요. 8,000원 가능합니다. 30%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IT를 찾고 자동차 부품주를 찾고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슈에 있는 트럼프, 그렇죠? 정책주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올해는 되게 재미있는 큰 수익 날 수 있는 장이 올 거다라는 주제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 중 상담도 마무리해보고요. 중간 시황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세종공업 매수가 6,0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